안녕하세요. 조리기능장 김태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칼질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칼을 잡고 요리를 하게 됩니다. 재료를 썰 때 주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칼을 갖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요리할 때 칼이 없이 요리한다는 것은 상상이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칼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썰어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이 있는데요. 칼을 잡는 방법은 칼이 이렇게 있으면은 보편적으로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 요 검지손가락으로 살짝 말아서 이렇게 요 위에다가 이렇게 대주는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의 요 부분이 칼등에 닿게 해주는 겁니다. 칼등에 닿게 해서 이 부분으로 눌러주는 겁니다. 잘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잡이를 아주 가볍게 잡습니다. 가볍게 잡고 이쪽으로 손가락으로 살짝 이렇게 잡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을 돌아보게 되면은 이쪽 손은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이쪽을 살짝 칼에다 이렇게 대주는 방식으로 해서 칼을 잡아주시면은 됩니다. 칼을 잡을 때 너머에 꽉 잡게 되면은 힘이 많이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칼질을 할 때 손이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칼질이 더 안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칼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이 두 손가락만 잡았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 두 손가락으로 잡아주고 나머지 손가락은 살짝 그냥 받쳐만 준다, 살짝 대만 준다 라고 하는 그런 정도 감으로 여러분들이 칼을 잡으셔야 됩니다. 칼을 잡을 때 꽉 잡고 하게 되면 절대 칼질이 안 됩니다. 그걸 참고해서 알고 계십시오. 자, 그러면 오른손으로 칼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칼을 잡을 때는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잡는 방법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검지를 말아 잡는 방법, 그 다음에 검지를 펴서 이렇게 잡는 방법. 이런 방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이게 해칼인데요, 사시미 칼인데 이렇게 폭이 좁은 것 같은 경우는 칼질을 할 때 손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손이 도마에 닿습니다. 도마에 닿기 때문에 칼질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위에 이렇게 살짝 올려서 잡는 사시미 칼을 잡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칼을 잡고 칼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말아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잡게 되면 손목의 움직임이 자유롭지를 못하기 때문에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참고하셔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검지를 눌러 잡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를 썰을 때 아주 딱딱한 걸 썰을 때 이제 이렇게 잡게 되면 힘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이렇게 눌러서 써는 방법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검지 손가락을 좀 전에는 약간 앞으로 잡았는데요. 그 다음에는 완전히 뒤로 빼서 요 다리 걸어 잡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안 걸어 잡고 아예 이렇게 잡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느 정도 숙련이 되게 되면 이렇게 잡아도 큰 문제가 없는데요. 처음에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손으로 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왼손으로 이제 그 재료를 잡고 왼손에다 대고 이제 칼질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왼손은 어느 정도 힘을 줘야 되고 어떤 모양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화면상으로 볼 때도 제 손의 구멍이 아주 동그랗게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보십시오. 동그랗게, 최대한 동그랗게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손을 가지고 우리가 도마에다 이렇게 댈 겁니다. 대고서 이렇게 놓고서 칼질을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손 모양은 무척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데요. 화면상에 보이는 이렇게 동그란 이 모양을 잘 여러분들이 항상 유지를 시켜줘야만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이 손에다가 대고 우리가 칼질을 이렇게 막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손에다가 손을 어느 정도 좀 힘을 줘야 될까요? 이 손에 대고 칼질을 하는데 이 손이 힘이 없으면은 여기다 힘을 안 주게 되면은 흐물흐물해 갖고 뭘 썰을 때도 써는 게 일정한 간격으로 안 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에는 항상 어느 정도 힘을 주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을 주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손을 가지고 이제 이 벽 쪽에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딱 대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벽에 대고 서 보십시오. 쓴 상태에서 이렇게 섰다고 하면은 뒤로다가 우리가 약 25cm 정도 물러나시는 겁니다. 벽에 댄 상태에서 뒤로다가 25cm 정도 물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손에 우리가 힘을 줄 수밖에 없죠. 벽하고 이렇게 다 있으니까 뒤로 물러나니까 정확히 딱 서 있는 상태에서 뒤로 물러납니다. 물러나기 때문에 이 손에 이렇게 앞으로 숙여지니까 어쩔 수 없이 벽에 대고 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힘을 항상 손에다가 주고, 그 정도 힘을 항상 손에 주고 있어야만이 칼질이 됩니다. 만약 이 손이 힘이 빠지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가끔 가다가 이 손으로다가 쿵으로 시킵니다. 아뷰 하고, 그렇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힘을 주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모양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길잡이 손가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칼질을 할 때 이 손에다 대고 칼을 이렇게 문지르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 각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대고 이렇게 칼질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저의 몸은 똑바르지 않습니다. 제가 똑바로 쓰게 되면은 정확히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칼질할 때 거의 대부분 이렇게 대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고 쓰거나 여기서 이렇게 대고 쓰는 거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 썰을 때 꼭 여기서 몸은 정면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썰 때는, 연습할 때는 여기서 그냥 이런 식으로 써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연습을 하더라도 꼭 여기서 이렇게 똑바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놓고 각이 이렇게 서로 직각만 되면 됩니다. 이렇게 서로 이거가 이렇게 직각이 되게, 여기서 요 각이 이렇게 직각이 되게만 해주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쓸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몸을 가장 편하게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길잡이 손가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손에 대고 칼질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손에다 대고 칼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다 대고 문지른다는 얘기죠. 여기다 대고 이렇게 칼질을 하는 경우와 여기다 대고 칼질을 하는 경우, 여러분들이 정확히 서서 해보게 되면 이쪽 손이 가장 편합니다. 이쪽 손으로 서서 이렇게 칼질을 하는 것이 가장 편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걸 길잡이 손가락, 이거를 칼질을 하는데 여기다 대고 문지르기 때문에 얘가 가는 거를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얘가 가는 길을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길잡이 손가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잡이 손가락을 이 손가락으로 쓰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중지를 쓰는 거, 이 가운데 손가락을 쓰는 거하고 어떤 게 편한가 하면은 이걸로 쓰는 게 제일 편합니다. 요리사들도 이걸 쓰시는 분들도 개 중에는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 손가락을 씁니다. 이 손가락이 가장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에 배울 때 웬만하면은 이 손가락을 대고 칼질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칼질을 배우시면은 훨씬 낫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손 모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손 모양이 지금 제가 이렇게 당근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똑바로 빼게 되면은 당근을 잡았다가 이렇게 잡았다가 그대로 딱 빼게 되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모양이 항상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준 상태에서 여기다 이렇게 대는 겁니다. 대고서 칼질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손 모양 잡는 방법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당근을 잡았습니다. 제가 칼질을 할 건데요. 여기다 대고 이렇게 칼질을 할 겁니다. 칼질을 하는데 이 당근을 잡고 손 모양을 약간 동그랗게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동그란 상태에서 이게 지금 주먹하고 똑바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이렇게 되게 잡습니다. 그리고 이걸 살짝 빼봅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칼질할 수 있는 손의 모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요. 여기다가 이렇게 똑바로 잡았다가 이렇게 똑바로 잡지 말고 잡았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틀어잡는다는 얘기. 만일 나무를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감이 팔하고 거의 일자가 되게 이렇게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틀어지게, 약간 틀어지게. 여기가 똑바로 이렇게 하지 말고 약간 이렇게 틀어지게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상태에서 쭉 빼주면은 우리가 칼질 할 수 있는 기본 모양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 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이 상태에서 당근이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막대기를 이렇게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두드려 때처럼 이런 식으로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드릴 때처럼 똑같이 쫙 빼게 되면은 이 손 모양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해서 이 손이 좀 앞으로 나오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길잡이 손가락이 앞으로 나와야만이 여기다 대고 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여기다 대고 해야 되죠. 그럼 몸이 불편해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잡을 때 동그랗게 잡고, 동그랗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딱 빼게 되면은 바로 손의 모양이 됩니다. 여기다 대고 이제 칼질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칼질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손 모양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손이 이렇게 동그랗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손도 붙이면 안 됩니다. 약간 떼어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이런 모양을 어떻게 하면 유지를 잘 할 수 있을까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손을 완전히 내려보십시오. 앉아, 일어서. 그 다음에 약간 들어보십시오. 이런 식이죠. 약간만. 자, 앉아, 앉았습니다. 일어서. 그 다음에 이거를 살짝 들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앉아, 일어서. 우리가 니킥이라고 그러죠. 발로 빡 차는 거. 착, 니킥. 앉아, 일어서, 니킥. 앉아, 일어서, 니킥. 딱 요 자세입니다. 요 자세. 그렇게 되면은 요게 이쪽으로 제일 앞에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요 자세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쪽 제일 앞에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만일 다른 손가락이 이 손가락이 이렇게 나온다 하게 되면 이런 거는 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잡이 손가락이 앞으로 제일 먼저 튀어나오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손 모양을 이렇게 딱 올라오게. 그게 제일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손 모양을 될 수 있으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앉아, 일어서 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손 모양이 거의 동그랗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 모양을 갖다가 만들 때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니킥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앉아라고 하면은 또 이렇게 앉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자리로 여기서 손이 내려오는 게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게. 그래서 그대로 앉고, 그대로 앉았다, 일어났다. 이걸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대로 내려와서 쭉 일어서 다시 한번요. 앉아, 일어서, 니킥. 앉아, 일어서, 니킥. 앉아, 일어서, 니킥. 이걸 반복을 한번 해보십시오. 앉아, 일어서, 니킥. 다시요. 앉아, 일어서, 니킥. 요거 연습을 잘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여러분들이 칼질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칼질 하더라도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칼질을 하는데요. 칼질을 할 때 대부분 손을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쓸게 되면 요거는 조금만 올려도 이 손이 끝에가 여기가 빕니다. 이 손가락이 여기 잘라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띄고서 여기서 이렇게 하지 가까이 대고서 이렇게 쓸지를 못합니다. 잘못하게 되면 이 손이 빌 것 같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빌 것 같은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칼질을 하시는 분들은 칼질을 빨리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질할 때 이 손가락을 끝을 이렇게 보내는 것은 거의 100% 다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칼질을 할 때 손끝을 이렇게 내밀고 칼질을 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겁니다.
잘못하게 되면은 이 손을 다 비기 때문에 절대 이런 모양은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손 모양이 여러분들이 무척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보시고, 동그랗게 만들게 되면은 저절로 이 부분이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온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들어주면 돼요. 다시 한번 연습을 하면은 앉아, 일어서 하고 촥 요걸 들어주는 거, 리킥이죠. 리킥. 앉아, 일어서, 리킥. 이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대고 칼을 문질러서 칼질을 하는 겁니다. 칼질은 여기다 대고 칼을 문지르는 겁니다. 뭘 써는 게 아닙니다. 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놓고, 자, 앉아, 일어서, 리킥.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 이 상태로 칼질을 하는 겁니다. 무척 중요한 자세예요. 이게. 자, 제가 이걸 왜 설명을 드리는지 보십시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전문가들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걸 이렇게 대놓고 하게 되면은 높이가, 칼 닿는 높이가 요것밖에 안 돼요. 요만큼.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요게 제일 많이 튀어나왔는데요. 요게 제일 많이 튀어나왔는데 높이가 지금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첫 번째 칸. 이게 그 이상 칼을 들게 되면은 얘는 비는 겁니다. 비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내밀게 되면 이걸 확실하게 비는 거죠. 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아주고, 이렇게 칼질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칼질하시는 분, 이렇게 칼질하시는 분이 대부분 보게 되면은 칼질을 조금 빨리 하게 되면은, 잘못하게 되면 칼이 조금만 요만큼만 올라오면 손은 바로 빕니다. 이런 분들이 특히 많이 빕니다. 근데 손목을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손목을 좀 내려놨잖아요. 손목을 들게 되면은 동그랗게 유지한 상태에서, 동그랗게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했다가 이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손목을 든 겁니다. 이렇게 들게 되면은 지금 튀어나온 부분이 얘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요 손가락이. 그러면 아까는 높이가 요만큼 밖에 안 됐다가 지금 이만큼 높아졌습니다. 이만큼이 올라가기 전에는 안 비는 겁니다. 아까는 요만큼만 올라와도 폈는데 지금 이만큼씩 올라와도 괜찮은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까는 칼을 갖다가 여기 첫 번째 표시 있는 요 높이까지 밖에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서 높여주게 되면 지금은 두 번째 높이까지 들 수 있죠. 더 이만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를 꽉 뚫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높여주는 겁니다. 자, 손가락을 끝에 손가락을 한번 보십시오. 이 손가락을 이렇게. 이거 높여주는 것만으로도 이게 쭉 높아집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니킥. 이 상태는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을 이걸 쭉 펴주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주게 되면 여기까지 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높이 해야 될 경우는 어떤 경우가 하면요, 우리가 한식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높이가 요밖에 안 돼요. 그래서 손을 갖다가 들 때 요만큼만, 요 칼의 높이까지만 딱 맞춰주면, 요까지만 맞춰주면 됩니다. 요가 맥시멈이에요. 더 이상 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더 이상 들게 되면은 오히려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여기가 이렇게 거꾸로 여기가 아프죠. 이렇게 긁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높이, 칼의 요 높이만큼 이 손을 딱 여기 맞춰주는 겁니다. 요게 최상의 높이에요. 더 이상 들지도 말고 더 내리지도 마십시오. 딱 요 높이 맞춰주고 칼질을 하게 되면은 안전합니다. 하면서 칼이 실적으로 여기까지 올라올 일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걸 칼을 높이 드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중식칼 같은 거 이런 걸로 칼질을 할 때 보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양파 같은 거 쓸거나 그럴 때 이렇게 쓰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이렇게 훑어 쓸다시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기 때문에 잘못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이런 상태로 하게 되면 손이 여기까지 확 올라옵니다. 그럼 이게 비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쭉 올려놓고 얘도 이렇게 확 들어주는 겁니다. 높이를 무작위 높여주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썰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높게 되면은 우리가 쉽게 해서 써는 재료가 이렇게 두껍게 되면은 이 손도 그만큼 많이 높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높여준다는 얘기죠. 물론 만일에 써는 재료가 이 지단처럼 이렇게 얇은 것이다, 이렇게 얇은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딱 요 높이만 들면 됩니다. 지단 2mm, 3mm 밖에 안 되니까 딱 요 높이만 이렇게만 쓰면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이 두꺼울 때는 이렇게 하고 안 되지 않습니까? 이만큼 올라와 있잖아요. 이만큼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려면은 동작이 크기 때문에, 동작이 클 때는 아무래도 유격이 많이 커서 더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특히 양파 같은 경우는
크기 때문에 칼이 더 많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어떤 재료를 써냐에 따라서 칼의 높이, 그 다음에 이 손의 높이를 각각 달리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다 대고 할 때는 요 높이까지 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하게 되면은 요 높이까지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칼을 요 높이까지. 그 다음에 얘를 들어주게 되면 이 높이까지 높여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손목을 내려서 할 때는 첫 번째 여기가 닿죠. 첫 번째 높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일 많이 튀어나온 부분이 여기 지금 제일 많이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높이까지는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까지 올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요 끝에를 쭉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올려주고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이 높이까지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높이까지.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 높일 걸지는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이 중간 정도 이 높이만 올려도 거의 안전한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거의 빌 일은 없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더 이상 뭐 중식 같은 거 하시는 분은 이 높이까지 높여야 되고요. 보통 한식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높이면 거의 만족을 합니다. 이 정도 높이에서 개업은 썰게 되지 이상 높이지 않아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칼질할 때도 이 높이에다가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무척 작은 거, 이렇게 얇은 거, 작은 거 같은 걸 썰을 때는 이렇게 쓸다가 끝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아주 얼마 안 남았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다 대고 쓸 수가 없습니다. 재료가 여기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칼이 밖으로 나가거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서 여기다 대고 이렇게 쓸어주는 게 됩니다. 처음에 여기다 대고 막 쓸다가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이렇게 쓸어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손 모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약간 띈 상태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약간 띈 상태에서 이걸 띄란 얘기입니다. 약간 띄어서 동그랗게 만들고 약간 띄어서 약간 들어주란 얘기입니다. 이거를 리킥. 다시 한번 리킥.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앉아, 일어서, 리킥.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 그래서 지금 얘가 제일 많이 밖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나오게 해줘야지 여기다 대고 칼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곳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자,